안녕하세요.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I 애널리틱스 전승현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키고 있고, 왜 필요하고, 또 에메롭스는 어떻게 여기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궤도상에 있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6천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40%가 동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arth Observ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지구를 관측하는 데 사용하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구 관측에 사용하는 위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IR, 그다음에 SA라고 불리는 합성 개구 레이더, 그다음에 전자광학, 저희가 일반 흔히 보는 RGB 영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취득을 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1kg 1kg 단위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1kg 1kg를 구매를 하는데 한 3,500원 뭐 이 정도의 가격이 들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커피 3분의 2의 가격이고 이게 아이폰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면 최대 해상도가 4,000픽셀 정도 되는데 위성 같은 경우에는 4.8km 제곱을 커버를 하게 되고요. 이건 거의 한 937배 정도에 되는 위성 영상 사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영상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왜 위성 영상에서 AI를 쓰는지에 대한 결론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지금 위성 영상 뭐 우주 붐이다 하면서 위성을 굉장히 많이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4천 개의 위성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위성들이 군집을 이루게 되고 이런 군집된 위성들이 영상들을 계속해서 지상국으로 쏟아내리고 있는데 점점 이런 쏟아지는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이 보고 어떻게 어떤 상태다 혹은 어떤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양에 대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판독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 판독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걸 단축시킬 필요성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판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독 시간을 줄일 거고, 어떻게 이런 전문가가 없이도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위성에서 AI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후년에 발사할 스페이스 IT라는 위성이고요.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랑 SIRS, SIA로 저희 기업 그룹은 나누게 되는데 저희 세트레가이라는 그룹은 위성을 제조를 하고 그 위성을 제조를 해서 실제로 쏘아 올리는 것과 그렇게 쏘아 올린 위성에 대한 관제라든지 위성 영상을 수신한다든지 하는 지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맡고 있고요. SII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된 영상들을 가지고 위성 자체만으로 서비스를 하는 혹은 이런 수요가 있는 기관 대상들한테 위성 영상을 파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SIA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미지만 파는 걸 더불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판독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도울 수 있게끔 저희는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어떤 분석을 진행한다거나 예를 들어 국가 단위의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100개 이상의 지역에 대한 분석을 내가 진행을 해야 된다. 혹은 뭐 10년 단위의 영상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변화 사항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위성 영상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결국에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위성 영상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클 텐데 어떤 특정 군사 분쟁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데를 촬영한다거나 혹은 탐사 비용이 굉장히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직접 가서 공사 현장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가는 데는 뭐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든다라고 했을 때 위성 영상을 수급받는 거는 뭐 10만 원이다. 혹은 이걸 분석하는 데는 뭐 그렇게 실제로 탐사를 가는 비용보다 분석을 하는 비용이 더 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위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불이라는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당일날 찍은 영상을 저희가 수급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 앞에 지금 차량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굉장히 위험했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손쉽게 위성 영상을 획득해서 어떤 상황을 확인한다거나 분석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위성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결국 여기서 어떻게 AI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규모의 문제나 사람이 갈 수 없거나 하는 문제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결국 위성 영상들이 쏟아짐에 따라서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나 사람이 놓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한 사람이 보는데 뭐 1시간이 걸리고 이 하루에 뭐 10장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한 장의 영상을 분석하는 거에 1시간이 걸리던 걸 10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판독관들이 그렇게 됐을 때 하루에 10장을 볼 수 있는 걸 60장으로 늘리고, 이렇게 한 사람당 분석 가능한 위성 영상 수의 증가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보지 않는 지역을 계속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놓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문제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관심 없던 지역인데 내가 봐야 되는 오브젝트가 나타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AI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CO2를 측정을 해서 전체 국가 단위의 CO2 배출량을 확인한다거나, 혹은 이제 기후 변화, 환경 변화, 뭐 지구 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뭐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 때 어떻게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작황, 뭐 곡물의 현황이라든지, 이 곡물이 뭐 1년 동안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재난에 대해서 뭐 변화 탐지를 한다거나, 어떻게 재해가 발생했는지, 혹은 이 재해뿐만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이 규모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현장으로 방문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 위성 영상을 분석을 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들, 메인으로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나뉘는데, 결국 위성 영상의 활용이 높은 곳은 지금은 정부 기관들이에요. 뭐 해외 정부 기관이지 국내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위성 영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고,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더 활용성을 높이고 어떻게 더 많은 영상이 쏟아질 때 더 잘 핸들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 상대로는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위성 영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런 걸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곳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곳들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위성 영상으로 뭐 곡물 생산량을 모니터링을 해서 선물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실제 문제들을 POC를 많이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시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20개 규모, 20개 이상의 되는 딥러닝 모델들은 저희는 운영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를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딥러닝 모델을 잘 관리할 것인가에 점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 영상 데이터 기반으로 MLOps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플랜을 세웠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위성 영상에서 위성 영상 데이터 기반으로 MLOPs를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는 결국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POC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MLOps 관점에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모델 관점에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결국 모델을 표출하는 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를 하고 수집을 해서 라벨링을 할 거고 버전 관리를 할 것인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잘 탐색을 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성능 좋은 모델을 뽑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계속 일주일마다, 이주일마다 업데이트가 될 건데 가장 좋은 모델들을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할 거고 이거 어떻게 제품 모델로서 검증을 하고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그리고 결국 표출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모델이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이 검증된 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을 잘 반영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부 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MLOps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데 TFX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결국엔 어떻게 모델을 관리할 건가의 측면에서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에 장표에서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를 기준으로 저희는 도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MLflow로 저희의 모델 레지스트리를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텐서알티 등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이외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조회를 해서 구매 및 수집을 이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을 하고 이 라벨링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서 결국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들고 등록하는 과정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는 저희 한국의 컴셋이라는 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 위에는 세계 1위국 기업인 막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위성 영상을 조회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영상들을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 API 기반으로 영상을 구매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뭐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데이터가 수급이 되고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자체적인 라벨링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서 그런 데이터 플랫폼에서 영상을 확인을 하고 라벨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이 라벨링을 어떻게 더 빠르게 할 것인가가 MLOp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는 반자동 라벨링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실험들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미니오 콘솔에서 이제 저희가 버킷 단위로 데이터셋들이 나뉘는데 이 버킷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학습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더 라벨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저희는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모델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트리거가 에어플로우에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에어플로우 안에서 저희는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거고 그걸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 과정에서 이제 GPU를 어떻게 스케줄링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학습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소스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CI/CD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GPU 같은 경우에는 DGX A100 세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DGX2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는데 DGX GPU가 총 그러면 32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러스터를 해놓고 연구자들이 GPU 몇 번을 써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하지 않게끔 스케줄링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놨고요. 그래서 스케줄러를 통해서 뭐 학습을 진행한다거나 인퍼런스를 진행한다거나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모델 코드들에 대해서 저희는 Azure DevOps의 PR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 CI/CD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어떤 모델에 대한 로스를 바꿨다거나 혹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추가를 했다거나 혹은 전반적인
뭐 코드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마다 전체적인 CI가 돌고 PR 리뷰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도커 이미지로 빌드가 돼서 디플로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신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은 전부 다 도커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레이 튠을 사용을 해서 레이 기반으로 다양한 모델에서 이 특정 데이터 셋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와 가장 좋은 모델 아키텍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Lflow의 모델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모델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뭐 학습 상태라든지 혹은 저희가 밸리데이션한 결과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모델 성능에 대한 논의를 많이 이루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 MLflow 레지스트리를 구축을 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서빙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모델을 최적화를 해서 더 빠르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서빙을 빠르게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최적화가 진행되었을 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던 성능이 나오는가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빙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CI/CD를 구축을 해놓고 이 서빙 시스템에서도 성능이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서빙 시스템 내부에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빙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 제품 서비스에 실제로 계속 반영이 되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전체적인 사이클을 저희가 구축을 해놨고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K8S 위에 구축을 해놔서 뭐 롤링 업데이트를 모델에 대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CI/CD가 되면서 서빙 시스템이 업데이트 됐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다 관리가 되고 상태 관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제품 서비스에서 이제 모델이 계속 반영이 될 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뭐 클래스가 하나 추가됐다거나 혹은 성능이 개선됐다거나 할 때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전체 제품 서비스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모델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걸 수동으로라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 MLOps라는 거는 저는 모델을 잘 관리하기 위한 문화와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수동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모두가 이 MLOps라는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걸 수동으로 하다 보면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올 텐데, 결국 그 시점에서 저희는 MLOps 사이클을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고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을 한 달 걸리던 작업들을 어떻게 한 달 안으로 줄일 것인지, 일주일 안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도표를 사람들한테 가져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체 사이클이 여기 담겨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막 수동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절대로 이게 수동으로 하다 보면은 규모가 커졌을 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동화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자동화를 이뤄냈고, 그걸 자동화를 했을 때 이제는 뭐 이거 한 달 걸리는데 너무 길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병목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개에서 3개 정도의 저희가 딥러닝 모델들을 관리를 했고, 이 1개의 모델을 만드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의 손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라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델 웨이트 파일을 잘못 전달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20개 이상의 딥러닝 모델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스케일을 높였고, 1개의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1개월에서 2주 정도가 걸릴 수 있게끔 전체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화를 해놓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엔지니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수에 취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MLflow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놓으면서 결국 무결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게 결국에는 모델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리던 걸 1개월, 2주로 줄이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 위성 영상이 가치가 있고 위성 영상에서 이런 분석들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보여줄 거고, 그래서 50개 이상의 딥러닝 모델들을 관리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OC들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사이클을 일주일 이내로 끝낼 수 있게끔 이제 구축하는 과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만 들어가면 어떤 모델이 나와서 실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전체 사이클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이 모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라벨링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고, 이런 데이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빠르게 실패를 할 수 있게끔 이 MLOps 사이클 루프를 만들어 줄 것인가가 핵심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LOps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에서 맨날 얘기를 하는 거는 데이터가 흘러야 된다. 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급할 수 있어야 되고 라벨링이 쌓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흐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의 MLOps는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3년 내에 자체 위성을 쏘아서 저희가 실제로 수급할 수 있는 위성 영상 데이터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막사랑 에어버스 두 가지 회사가 지금 미국 회사랑 프랑스 회사인데, 이 두 가지 기업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회사도 지금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성 영상을 분석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은 결국 그런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것들을 토대로 촬영 계획을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항공기가 탐지가 되었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아라는 것들을 뭐 딥러닝 분석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후속으로 들어오는 위성에 대해서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찍어봐, 혹은 여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더 찍어봐, 이런 것들을 촬영 계획을 자동화해서 이 위성 영상 자체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저희 회사의 목표로 또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회사 슬로건이고요. 저희는 결국 이 지구 관측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을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탐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관측이라는 분야에서 저희와 같이 이 비전의 공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회사를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SIA 전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